대학병원에서 근무할 때는 내과가 되게 멋있어요. 내과계 하이브리드, 그게 약간 심장내과거든요. 그쪽을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너무나 다행스럽게 저희는 이제 한 분 한 분한테 최대한 좀 많은 시간을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는 좀 딱딱하고 재미가 없었던 의학 이야기만 해왔었는데 네. 오늘은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전문의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원장님은 왜 내과를 선택을 하셨나요? 아, 내과. 상위 1%라든가 가족들이 누군가 의사였다거나 하면 좀 일찍부터 과를 정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시대에 맞춰, 흐름에 맞춰서 결정을 하고요. 의사 중에서도 조금 의사의 의사라고 하면 이제 보통 내과를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전신을 다루기도 하고 수술과들은 전문 수술이 굉장히 트레이닝이 힘들기 때문에 그 과에 집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몸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이제 내과한테 협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근무할 때는 내과가 되게 멋있어요. 생명을 다루지. 전신을 다루기 때문에 수술을 안 한다 뿐이지 일부 수술하는 과도 있고요. 뭐 심장 같은 경우 스텐트 시술하는 게 심장 내과에서 하니까, 그리고 내시경에서 용종 자르거나 하는 것도 다 소화기 내과에서 하니까 세부화 내과를 또 결정하기 전에 전체적인 이제 내과를 트레이닝하는 게 레지던트 내과 지원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내과가 전신을 케어하기 때문에 약간 좀 멋있어 보이면서 좀 스마트하다, 이런 것 때문에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원장님도 내과 전문의임과 동시에 소화기 내과 전임의 출신이시잖아요. 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위, 대장, 내시경을 네. 하시는 분이잖아요. 네네. 그렇게 선택을 하신 이유가 또 있을까요? 내과가 이제 3년을 트레이닝을 마치고 나면 또 주 전공을 트레이닝을 또 해요. 학교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4년 동안의 기간 동안 내과 중에서도 뭐 심장내과, 호흡기내과, 신장내과, 류마티스 내과, 내분비내과 등등등 되게 많잖아요. 근데 마지막 이제 치프할 때 주 전공을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는 요 1년 동안은 이 중에서도 좀 더 트레이닝 하고 싶다 했을 때 저는 약간 그랬던 것 같아. 내과계 하이브리드, 서전 같은 느낌. 그게 약간 심장내과거든요. 그 응급을 다루고 막 스텐트를 끼우고 응급실로 달려가서 이제 환자를 살리고 이런 심장내과를 트레이닝을 선택을 했었죠, 처음에. 4년차 치프 때 심장내과에서 거의 이틀에 한 번씩 당직을 쓰면서 스텐트 보조를 했었던 경험이 있고요. 그쪽을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심장내과는 좀 단점이 대학병원 외에서는 자기의 기술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중환자실도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심장내과는 좁은 범위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했는데 소화기내과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내시경은 의원급에서도 하고 있고 용종 같은 절제 같은 것도 응급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중환자실 입원실이 없어도 가능하니까 훨씬 더 좀 다양하게 서전 같은 역할도 일부 하면서 내과를 진료할 수 있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화기내과로 전향을 해서 트레이닝을 하고 이제 개원을 하게 됐죠. 스마트와 서전을 동시에 같이 추구하고 싶었다, 뭐 이렇게 좀 정리 좋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게 원장님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료 시간이 길기로 유명해요. 네. 원장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진료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네. 있을까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환자의 증상을 관심 있게 듣는 태도인 것 같아요. 일적으로 그냥 쳐낸다고 하면 그냥 쓱 듣고 쓱 딱 필요한 것만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분이 과연 어떤 불편감이 있어서 오셨을까라는 거를 좀 집중을 하고요. 진료 시간이 제한적이니까 주관적인 증상을 얼마나 병과 관련성이 있느냐, 어떤 검사를 해야 되냐, 그 짧은 시간에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상을 굉장히 주의 깊게 듣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이분을 원인을 밝혀주고, 병이 됐던 기능적인 문제가 됐던 원인을 밝혀줘서 증상을 같이 해결해 주고자 하는 관심 있는 태도인 것 같아요. 야, 공감과 경청 키워드인 것 같네요. 사실 근데 이게 민감한 얘기가 될 수는 있겠는데 개인 사업자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다 투자해서 하는 거니까, 개인이. 네.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식당으로 예를 들면 회전율이 빨라야 수익도 올라가잖아요. 병원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좀 길게 보셨네요. 그래서 대기가 길다는 컴플레인이 사실 10년째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본질적 가치를 양립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당연히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면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수익이 내면서 환자의 문제를 같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중간 저지점을 잘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환자분들이 만족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본인의 진단을 정확하게 받고 괜찮습니다, 안 괜찮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당신은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거고 어떤 관리를 통해서 어떻게 건강을 다시 찾아야 되는지를 설명을 들으실 때 사실 만족도가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생각하면 회전율이 높아야 되겠지만 조금 병원이 망하지 않는 선에서 수익이 어느 정도 생긴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환자의 만족도, 진료의 만족도를 높이는 게 더 병원 운영에
그리고 재진율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신념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도 사실 제일 큰 규모이긴 하지만 5분 진료라고 해서 좀 정확하게 못 물어보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암 진료하면서 저한테 이제 결과 상담이나 추적 검사 결과를 좀 상의하러 오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이게 제가 영상이나 자료를 충분히 보지 않고는 답변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마음은 이해합니다. 왜냐면 한정적이거든요. 대학병원 교수님들의 수가 제한돼 있고 진료해야 되는 양은 또 엄청 많고 수술도 하셔야 되고 이런데 어떻게 그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몇십 분씩 진료를 해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조적으로 해결하기는 쉽지가 않다. 근데 저는 어쨌든 너무나 다행스럽게 저희 구조가 대기 컴플레인만 견뎌낸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되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생겨서 저희는 이제 한 분 한 분한테 최대한 좀 많은 시간을, 무한정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그러면 내과 의사로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 궁금합니다. 내과는 주로는 어쨌든 만성 질환을 다루잖아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 만성자가 들으면 일단 계속 가져가는 병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생기는 이유가 정확하게 생활 습관이에요. 거의 아주 유전적인 거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사람이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관리를 하게 돼요. 동기부여가 되고 행동 변화가 생기는데, 열심히 한 10분, 15분을 설명을 드려도 기분 나빠하시거나 오히려 드물긴 합니다. 굉장히 드물긴 합니다. 되게 기분 나빠하거나 자존심을 상해한다거나, 약은 열심히 드셔요. 당뇨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약을 열심히 드시다가 중간에 추적 검사가 뚝 끊겨. 그리고 1년 만에 약 안 먹고 또 오셔. 수치가 엄청 높아서 오시고. 그리고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일단 관심이 없고, 여러 가지 생활 여건이 있으셔서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약 먹는 거 외에는 아무 노력도 안 하시고 설명을 좀 허투루 들으시는 경우가 제일 좀 답답한 경우인 것 같아요. 문제는 그런 분들이 병원 탓을 해요. 그 이제 합병증 생기면 그때 이제 후회하시는 거죠. 내과 질환이 문제가 한 20년, 30년 갖고 있어야 뒤늦게 혈관이 막히든 뭐든 합병증이 생겨야지 증상이 생기니까 간과하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당장 문제가 아니니까. 예, 당장 지금 죽도록 아픈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적인 진료를 통해서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드려야 돼요. 제가 이제 검사도 적극적으로 해드리는 이유가 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다 경동맥 초음파를 통해서 당신의 혈관이 이렇게 막혀가고 있다, 이런 걸 보여드리면 확실히 아무 검사를 안 하고 약을 드리는 것과 차이가 큽니다. 권고를 받으시면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면서 주기적으로 봐야죠. 한 번 검사했다고 평생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약을 먹으면서도 정기적으로 검사하면서 내 혈관 상태가, 다 혈관 질환이니까, 만성 질환은 거의 대부분이, 내가 혈관이 이렇게 좀 안 좋아지고 있네 라는 게 생각이 되면 확실히 좀 변화가 더 많이 생깁니다. 네, 그 다음은요, 의사로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순간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네. 유전적인 취약성을 갖고 있어서 당뇨가 젊은 나이에 심하게 생겼는데, 좋은 약을 드리고 생활 습관을 자세히 설명을 드려서 완전 180도 변하는 분들을 볼 때 너무 기쁘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수치가 거의 정상까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검진센터의 위주의 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 볼 때가 사실 가장 환희가 있고 보람이 느껴집니다. 조기암을 발견을 해서 대학병원으로 가셔서 수술을 하시고, 사실 조기암은 완치율이 장기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90% 이상, 95% 이상이잖아요. 수술만 잘 하시고, 위 같은 경우는 3분의 1을 날려야 되니까 내시경으로 간단하게 끝나는 정도가 넘어섰다면 소화장애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간단하게 갑상선암이라든지 신장암에서 조기 같은 경우는 부분 절제만 하시거나, 유방도 마찬가지로 부분 절제만 하시거나 해서 일찍 발견돼서 간단하게 수술이 끝나고 재발 없이 5년 내도 당연히 검진하러 오시는데,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돼서 저희 병원에서 계속 검진을 이어나가시는 분을 보면 너무나 뿌듯합니다. 진짜 뿌듯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을 해도.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내과 전문의, 이제 의사 면허 따신 지는 10년이 훌쩍 더 넘으셨겠지만, 네네네. 개원하고 이제 10년 차가 되셨고, 의사로서 10년 뒤 50대 있을 때 내과 의사 정지 중은 어떤 모습이 되고 싶으신지. 포부를 말씀을 드리면, 경기 이남에서 어쨌든 가장 잘하면서 규모 있는, 이번에 이제 MRI도 도입을 했기 때문에 사실 쓸데없이 대학병원까지 가서 검사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아직도 1차를 바로 건너뛰고 그냥 3차에 가서 검사를,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시간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손해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수가가 대학병원 훨씬 높기 때문에 1차 의료기관에서 추적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대학병원 이용을 줄이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 병원은 대학병원에서 꼭 진료하지 않아도 되는 병들을 대부분 다 검사할 수 있고 추적할 수 있는 병원이 되는 게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전문의를 바로 만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어요. 맞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의원급에서 뭐 조금 대기가 있는 병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잘하는 병원이라면 전문의를 만날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면. 그렇죠. 전문의라는 거는 그 과를 엄청 오랫동안 트레이닝한 사람을 얘기해요. 5년 이상을.
분업화되거든, 대학병원은요. 예를 들어 내과에서도 췌장을 보는 선생님은 당뇨 안 봐요. 근데 저 같은 일반 의원에 이렇게 있는 내과 전문의 같은 경우는 췌장도 보고 간도 볼 수 있어요. 당뇨도 볼 수 있고 고지혈증도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간단한 진료를 대학병원으로 가셔서 고급 진료를 낭비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전문의들한테 의원급에서 충분히 진료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믿고 중요한 질환이 나오면 그때 이제 가셔서 하면 서로, 왜냐면 안 그러면 대기가 많잖아요, 대학병원은. 의원급에서 충분히 추적을 하다가 좀 더 정밀한 의원급에서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들을 검사하실 때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단순한 증세라면 동네 근처에 인근 의료기관 잘 이용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했는데 중증으로 발견되면 진료 의료에서 다 써주시니까 그때 대학병원을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유익한 의학 정보로 저희가 같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